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하는 이제 윤서라고 하고요. 이번에 학력학벌 차별 반대 운동과 시민사회 연대하기라는 이제 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여기서 활동한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좀 풀네임은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인데, 이제 그 앞에 맨 앞에 대학 입시 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좀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걸 거부하는 행동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이 단체를 좀 이루는 정체성이기도 해서 이제 단체명이 있는데, 이 사진 밑에 조금 은은하게 보이는데 2020년에 작년에 이제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했던 거고,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그 작년 수능일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하면서 이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 2018년에 저는 20살 때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함께 했고, 이런 뭐 불안한 삶 그만, 뭐 학력학벌 차별 그만, 뭐 경쟁 압박 그만, 이런 피켓팅을 들고 이제 그 파이낸셜 빈딩인가 그쪽 앞에 서서 이제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활동이 좀 낯서신 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공동 선언문을 같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이제 추운 수능 날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이제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맨 첫 줄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의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이 우리의 삶을 당장 바꾸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닿고 새로운 고민과 상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네, 적혀져 있는데, 저희 이제 또 얘기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부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한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려요. 이걸 하면은 뭐 하냐, 뭐가 바뀌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좀 그냥 네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게 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다라는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부 선언을 좀 함께 하기도 하고요. 저희 선언이 좀 각자 개개인의 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하는 이유도 뭐 대학을 자퇴하고 거부 선언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재수를 하다가 재수를 그만두고 거부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19살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좀 하는 경우가 제일 좀 많기는 한데,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거부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 대한 좀 생각 때문에 거부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우리 사회 학교란 대체 어떤 공간인가, 너무 이 대학 입시만을 위하여서 좀 가르치고 또 그 길로만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좀 얘기들과, 사실상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뭐 인원도 또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학교가 그런 학생들만을 위해서 좀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에 진학하는 1% 학생들을 위해서 굴러가고, 나머지 99%는 사실상 뭐 방치하라, 네 인생 네 멋대로 살라, 약간 그렇게 놔두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서 거부 선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를 또 보니까 사실 그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소수만을 위한 어떤 소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가대표화되어 있고, 그 목소리만 좀 들리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2020년 총선 때 나왔던 당선인들을 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분석해 놓은 표인데,
보면은 이제 연령대도 50대가 제일 많고 성별도 남성이 80% 이상이고 학력은 정말 거의 10%, 90% 정도가 이제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교 이상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고 직업도 사실상 뭐 직업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도 똑같이 어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국회 모습만 봐도. 그래서 학력도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당선인은 아니고 후보자의 좀 그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만 봐도 2020년 이제 총선 때 후보자만 봐도 1118명 중에서 989명이 대졸 이상이고, 당선된 작년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한 명 빼고 다 대졸 이상인 이런 경우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과대표화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스카이 출신들은 엄청 많고, 제가 이게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한겨레에 기고를 했는데 제목 그 내용 중에 이런 걸 썼어요. 국회에서 동창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 같으면 이제 대학 입시 거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되게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썼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스카이 대학,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사회가 되게 차별이 되게 많고 학력적으로 뭔가 학력에 대해서 되게 불평등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러면 불평등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학력 차별이 있을까? 근데 이제 학력 차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뭐 학력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라고서 이제 사실상 이제 반대 의견을 냈다가 이제 취소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력 차별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만연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별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놓친다. 그런 학력 학벌 차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건희 선생님도 되게 그 공정함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또 그 공정함과도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런 학력을 가지고 한 이제 불평등이 많은데, 첫 번째 예를 들자면 학력이 곧 경력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떤 학력 고졸이랑 뭐 대졸이랑 뭐 임금 차이가 엄청 크게 난다. 라든지 뭐 승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다르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네, 표에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제 임금 차이가 나고, 제가 다 이게 찾아보면 사실 최근 자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 학력 차별에 관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관심도에 따른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그래도 최근 자료로 제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2020년에 나온 기사고, 네, 그런 이제 임금 차가 여전히 이렇게 되게 심각하다. 그리고 승진 체계도 굉장히 다르다. 이번에 제가 뭔 TV를 보다가 어떤 고졸인 분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담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 굉장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사실 되게 혹독한 노동 환경 안에 계신 분인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고졸이라서 학력 승진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일을 해야 이 뭐 다음 승진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만연해 있고, 사실 학력이랑 경력은 이제 동일한 업무랑 동일한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승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어야 하는데 그런 좀 그렇지 않게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또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성인 사람의 이제 케이스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력차 저학력자이고 또 이제 성별도 여성이면 더더욱 차별받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또 주요 활동가들한테 좀 물어보는데 이제 교육을 하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는 사실 이번 강의가 처음이지만 뭐 청소년 운동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저학력자가 사실 더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 뭐 그런 강사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뭐 학력이 더 이제 뭐 대졸이 아니면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제 강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사실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더 낮은 강의료를 책정받는 네,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졸자만 딸 수 있는 자격증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어떤 불평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일을 이제 노동에서의 영역을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 일에서의 차별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근데 또 사실 학력을 사람들이 엄청 취득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어떤 그런 일에서의 어떤 임금 차별을 겪지 않으려고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더 큰 차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뭐 이를테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려면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곳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인회계사, 청소년 지도사, 뭐 성폭력 상담원, 군 장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직종에서 사실상 거의 뭐 저학력자들은 사실 진입할 수 없는 대학에 그냥 가야 하는 혹은 학점은행제를 가지 않으면 사실 힘든 그런 자격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사례를 넣은 것도 실제로 동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고 싶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였던 경우여서 제가 좀 넣었고 이 성폭력 상담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똑같이 제 주위에 성폭력 상담원을 하고 싶은데 이 학력에 좀 벽이 좀 막혀서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 교육은 들을 수 있고 이 교육을 수료할 수는 있는데 상담원 자격을 가지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한 그리고 이 자격증은 사실상 대졸이어야만 하는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력에 좀 벽이 좀 막혀서 대학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다. 그리고 사실 자격증이 자체가 자격에 대한 인증이잖아요. 근데 그 자격을 인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증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중의 요구이고 되게 불필요하지 않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가로막혀져 있는 어떤 장벽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빠르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좀 뭔가 하나의 케이스를 좀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비대학 청년이다 보니까 비대학 청년들이 좀 어떤 면에서 좀 보이지 않고 있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상대적으로 대학생인 사람들의 어떤 조건과 비교하게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도 사실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대학생들이 좀 대학생들 이상이 사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대학생 전세 대출이라든지 대학생 할인, 뭐 공모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어떤
20대 초반 청년들은 약간 대학생일 것이다라는 좀 인식들 속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꼭 이런 대학생의 어떤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비대학 청년들에 대한 좀 뭔가 관심이라든지 그냥 존재 자체를 좀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낮은 것 같은,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의 얼굴이 좀 더 다양하게 대학생만의 정책이 아니라 좀 전체 청년으로 좀 확대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 수당을 받았는데 그게 좋았던 점의 하나가 그게 전체 청년들 그냥 뭐 졸업한 지 몇 년 이후면 사실 다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주위 사례도 들어봤을 때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는 게 훨씬 좋다. 누구를 어떤 조건에 더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네, 왜냐면 누가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대학생 친구가 필요한 것이 저한테 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필요한 것이 제 친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서 사실 그냥 다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는 것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불평등에 대한 좀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좀 가져와 봤고,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도 좀 많이 질문받고 많이 들리는 게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 학력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떻게 뭔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를 좀 물어보고, 뭔가 이 지금 투명가방끈에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아니면 좀 판타지 같다라는 얘기들을 또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도 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저는 이런 말도 했어요. 좀 모든 운동은 어느 정도 이상적이고 어느 정도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다. 약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 떠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약간 붕 떠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이 다 그런데 학력차별이 좀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너무 중요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굉장히 오히려 더 이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짜고 짜내서 아니네. 네. 그래서 뭐 후회하지 않냐,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냐, 뭐 앞으로도 대학 가지 않을 작정이시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뭔가 학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짜고 짜내서 좀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력 평균을 낮추자인데요. 이게 되게 얼터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좀 썼냐면, 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기 위한 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뭐 비대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저학력자고, 뭐 되게 불안정한 노동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허들을 좀 낮추자. 그리고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블라인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뭐 그런 영역들을 좀 더 계속 넓혀가서 이 학력 평균을 낮추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눠주셨어요. 제가 자기가 유일한 중졸이라서 그 집단에 있는 학력을 확 낮춘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너무 이제 한쪽 학력들만 있는 것보다도 더 다양한 학력들이 같이 이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 적어봤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인데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학력차별 차별과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다들 모른다. 다들 모르고 다들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막역하게 생각하고 좀 낯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모르더라도 좀 같이 함께 해보고 시도해보자. 이 선을 어떻게 더 넓혀 나가고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함께 합시다. 네. 좀 요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라푼젤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자기가 성 안에 갇혀있기를 선택하지 않은 주인공이 어떤 사실 뭐 부모나 어떤 이 역의 안에서 이제 새엄마로 나왔는데 이제 부모나 어떤 장벽들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이 성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어떤 존재들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또 갇혀 있고 그럼에도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을 언젠가 시작하기를 좀 기다리는 모습들이 저는 이제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약간 이 학력차별 반대 이제 운동도 약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모르는 길이지만 같이 좀 연대하고 같이 물어보고 같이 시도하면서 좀 잘 모르는 이 자유의 영역으로 네, 같이 가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